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세력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은 현재와 미래에 생겨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게 향상될 것이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미 정부는 한국에게 무려 3,02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큰 이변만 없으면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한 무기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 보여준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과 제일 단단한 동맹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었고, 실제로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G7 정상회담이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점점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던 일본은 이번 무기 판매 결정 뉴스가 어찌 보면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군사력과 관련한 기술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수준이고, 이런 미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나라의 군사력이 상승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방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대놓고 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무기를 판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만큼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군사력적인 부분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첨단 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 뿐만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 역시 얽혀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세계적인 입지와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국 쉽게 말해 불과 몇십 년 전에 나라가 황폐화되고 무기 수입은커녕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나라가 지금은 이 모든 걸 충족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일본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 역시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이며 완전한 전자권 이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자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뛰어넘어 완전한 단계에 머물렀음을 일본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프간 작전으로 인해 한국 군대와 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을 향한 미국의 3천억 원이 넘는 무기 판매 승인 뉴스는 일본에게 2배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본과 가장 굳건했던 미국의 동맹이 한국으로 치우쳐지고 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군사력은 날이 갈수록 증진되고 있다는 점을 얼마 전까지도 그저 한국을 약소국으로만 봤던 일본인들에게는 당연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을 욕하기보다는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아시아에서 가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면 일본은 빠르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 안보, 헌법 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정비와 자립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물론 과거에도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에는 일본인들이 이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프간 작심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아프간 철수를 결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이익이 없는 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죠. 해당 발언을 듣자마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게 밀려 이제 일본은 미국에게 마저 버림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낮아진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항상 멀쩡해 보였지만 도쿄올림픽이나 아프간 사태 등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감춰왔던 일본의 부실함이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결국 미국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까지 미국에 협력한 건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보는 모습은 친미 세력들에게 절망을 초래하고 있어. 이건 미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현실이야.
일본보다 한국이 미국에게는 더 높은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돈이 되는 나라인 거지.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그만큼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기적인 미국 같으니 이제는 미국을 신용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조속한 관계 강화가 필수일 것이다. 미국이 언제 어떻게 일본과의 줄을 끊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인데 지금 일본의 외교 수준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가 미국이라도 아프간 작전에서 보여준 일본 정부의 행실을 보면 한숨만 나왔을 것 같네요. 이런 나라를 미국이 동아시아의 거점이라고 생각했다니 하면서 말이죠. 이것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는 날이 오더라도 일본 스스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여지네요. 아무리 한국이 무기를 수입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일본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인다. 자위대는 방어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위대가 그저 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바뀌고 자위대의 역할이 커진다면 아마 한국과의 군사력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있어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스스로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미국의 점령 통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은 결국 자국 제일주의입니다. 일본을 위해 있는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우선 헌법만 개정한다면 세상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것이고 일본의 무장 능력을 쉽게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무조건 미국과 동맹을 이어가는 게 최선이야. 나라의 건국 자체가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나라가 한국이고 현재 역시 미국 없이는 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이 미국과 등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의 경제와 군사력을 앞지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일본도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자위대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 한국도 미국에게 막대한 자금만 전달하다가 언젠가는 버림받을 날이 올 거야. 미국은 그만큼 이기적인 국가이고 한국 역시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아주 불안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니까. 한국이 모래 위의 성이라면 일본은 태풍이 부는 바다 위의 성 아닌가요? 대사관 직원은 도망가고 500명 중 1명도 구출하지 못한 나라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